2010년부터 2016년까지 12연승을 기록한 코리안 슈퍼보이 최두호. 이후 UFC에서 3연패를 기록하며 아쉬운 성적을 기록했지만 올해 2연속 KO 승리를 기록하며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7일에 열린 UFC 310 대회, 전세계가 지켜보는 2024년 마지막 넘버링 대회 메인카드에서 폭주 기관차 네이트 랜드웨어를 타격, 레슬링, 주짓수 모든 부분에서 압도하며 랭킹 13위 브라이스 미첼을 당당히 불러냈습니다. 이날 최상의 컨디션으로 등장한 최두호는 2024년을 통틀어 가장 압도적인 미스매치를 연출했으며 이제는 MMA적으로 완성된 선수라는 것을 입증했는데요. 최근에 저와 김동현 선수와 함께한 방송을 통해 최두호 선수는 몸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테크닉적으로도 연구를 많이 했으며 무엇보다 정찬성 선수와 함께 훈련하며 격투기 선수로서 더욱 발전했다고 밝혔는데요. 그의 이런 발언은 절대로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오늘 방송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 경기만 보면 랜드웨어가 희생양에 불과한 것 같지만 사실 탑독으로 평가받을 만큼 상당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으니 오늘은 제2의 전성기를 맞은 최두호 선수와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 네이트 랜드웨어의 대결을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을 넘어서 시청해주시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현장에 와주신 우리 관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의 차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최두호 선수의 상대인 랜드웨어가 얼마나 강한 선수인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88년생으로 과거 효도로가 뛰었던 단체인 M1에서 패더급 챔피언으로 군림한 네이트 랜드웨어. 2020년 13승 2패의 전적으로 UFC에 입성했습니다. 고등학교 레슬링 선수 출신인 그는 힘있는 레슬링과 투박한 타격이 특징으로 언제나 진흙탕 싸움을 유도하는 명승부 제조기입니다. 그런 그는 데뷔전에서 무참하게 KO를 당하지만 베테랑 파이터인 데런 엘킨스를 충격적으로 박살내버리는데요. 끈적함의 대명사 엘킨스를 기세로 눌러버린 그는 그레이 메이나드와 디에고 산체스를 합친 듯한 모습으로 자신이 왜 폭주 기관차라 불리는지를 보여줍니다. 결코 현대적인 스타일은 아니지만 싸움을 걸어오면 정면으로 받아주는 야수성과 스스로를 믿고 돌진하는 터프함, 포인트 운영이나 체력 안배 없이 전진 일변도를 유지하는 랜드웨어. 또 하나의 특징은 언제나 볼거리를 선사하는 것으로 수월한 길을 태클 수 있음에도 위험 부담을 감수합니다. 1승이 하늘의 별 따기인 UFC에서 지키는 운영 대신 전진으로 일관하는 것은 싸움 그 자체를 즐기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렇게 엘킨스의 안면을 피투성이로 만들어버린 랜드웨어는 올드스쿨하고도 낭만적인 시합을 보여주며 UFC 두 번째 경기만에 이름을 알립니다. 그리고 랜드웨어는 오직 전진으로 귀결되는 화끈한 플레이로 트렌드에 구애받지 않는 자신만의 길을 개척합니다. 그는 플라잉 니킥 한 방으로 장렬하게 패배하지만 그럼에도 꿋꿋하게 우직한 전략을 고집, 루도빅 클라인을 아나콘다 초크로 제압하면서 퍼포먼스 오브 더 나이트를 수상합니다. 그 뒤 데이비드 오나마와 싸우게 된 랜드웨어는 2022년 올해의 경기에 뽑힐 만한 명승부를 만드는데요. 카운터로 대응하던 오나마가 흐름을 잡아가고 있었으나 맞불 작전으로 선회하면서 뜨겁게 달궈놓기 시작. 기관차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배짱으로 순수히 물러나지 않을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대접전이 펼쳐집니다. 라이트에 걸리면서 끝나는 듯 보였으나 이를 근성으로 뒤집어낸 랜드웨어는 엄청난 회복력을 바탕으로 기관차 모드로 돌입, 앞만 보고 달려가는 전사의 심장으로 보는 사람도 지칠 만한 진흙탕 싸움을 만들어냅니다. 이에 오나마 역시 한계를 뛰어넘는 정신력을 발휘하면서 유블리가 실시간으로 뒤바뀌게 되는데요. 더블렉을 툼스톤 파일 드라이버로 받아치는가 하면 공격과 공격으로 이어지는 하이페이스를 유지하고 타격에서 테이크다운, 서브미션 캐치를 무한대로 반복하면서 명승부 제조기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패색이 짙어진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따라오는 오나마. 싱거운 1승보다 관중들에게 재미를 주는 것을 우선합니다. 마치 프로레슬링 경기처럼 환호성을 즐기는 랜드웨어. 네이트 디아즈도 마이클 챈들러도 울고 갈 쇼맨십인데요. 몇 차례 피니시 직전까지 밀어넣었지만 일으켜 세우기를 반복하고 이에 감동한 오나마가 주먹으로 보답하면서 아직도 반전의 여지가 남아있음을 알립니다. 마치 투창을 던지듯이 온몸으로 휘두르는 오나마.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는 랜드웨어. 이제는 두 선수 모두 무아지경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또다시 무너지는 오나마. 그러나 랜드웨어의 자존심이 그라운드를 거부하고 종료벨이 울릴 때까지 모든 체력을 쏟아낸 끝에 명예 전당에 헌액될 만한 역대급 명성부가 탄생합니다.
그렇게 기립박수를 이끌어내며 만족감을 드러내는 두 선수. 컵스완슨 대 최두호만큼의 난타전은 아니지만 심장을 요동치게 하는 명승부가 나왔는데요. 판정 결과 랜드웨어의 승리가 선언되면서 UFC 입성 이후 처음으로 연승에 성공합니다. 그렇게 눈도장을 찍은 랜드웨어는 적지 않은 나이에도 맹활약을 펼칩니다. 그는 오스틴 링고를 백초크로 잡아내며 3경기 연속으로 보너스를 수상하고 비슷한 스타일인 댄 이게에게 패배하지만 특유의 기백으로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그리고 2024년 자말 에머스를 만난 랜드웨어는 유혈이 낭자하는 와중에도 집념의 역전 승리를 일구는데요. 그는 핸드스피드에 밀리면서 어려운 흐름을 맞이하지만 라운드 종료 20초를 남겨두고 회심의 어퍼컷을 창렬. 망설임 없이 추가타를 터뜨리면서 UFC 5승 3패 4보너스라는 화끈한 기록을 세웁니다. 이처럼 단순한 패턴이지만 힘이 전해지는 레슬링과 부족한 기술력을 진흙탕으로 커버하는 내구도, 상성과 관계없이 분위기를 주도하는 쇼맨십 등 마치 그레이 메이나드의 몸에 디에고 산체스의 영혼이 탑재된 것 같은 랜드웨어. 그렇게 늦가기 신인으로 이름을 알리게 된 그는 2024년 12월 슈퍼보이 최두호 선수를 만납니다. 군복무 문제와 부상 등으로 오랫동안 휴식기를 가졌던 최두호는 최근 빌 알지오를 KO로 잡아냈으나 이전까지 1무 3패에 머물렀었던 만큼 결코 분위기가 좋았다고는 할 수 없었는데요. 상성을 따지자면 진흙탕 싸움이 불안한 최두호를 전진으로 공략이 가능하고 안면 방어가 부족한 랜드웨어를 정확도로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약점을 공략할 수 있는 공격적인 파이터들의 불꽃 튀는 경기가 예상되었고 배당률은 랜드웨어의 근소한 우위로 나왔습니다. 그럼 실제 경기는 어땠을지 바로 보시겠습니다. 한눈으로 보기에도 근육이 우람해진 최두호가 기세를 과시합니다. 극단적인 하이가드의 랜드웨어, 그동안의 모습과 비교하면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그럼에도 이악 물고 들어가 보지만 레프트 더블로 철저하게 응징하는 최두호. 타격에서 상대가 안 되는 수준인데요. 대치 구도에서 망설임이 나온다는 것은 펀치거리로 들어가는 순간 피할 수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거리가 멀어지자 카프킥으로 메꿔주는 최두호. 라이트로 커버링 유도하고 어퍼컷. 앞손을 반박자 빠르게 당김으로써 가드 사이를 관통합니다. 이를 셋업으로 단발로 바꿔주는 최두호. 오른손 모션으로 속인 다음 리드 어퍼를 꽂는데요. 이런 장면 하나하나가 레벨이 월등하게 높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어퍼컷. 다시 똑같은 패턴으로 유효타 가져가는 최두호. 흔들지 못한다면 벗어날 수 없는 랜드웨어. 클린치로 반전을 꾀해보지만 스스로에게 확신이 없습니다. 이를 침착하게 받아먹는 최두호. 깎아치는 라이트로 빈틈을 캐치하고 어퍼컷의 위험 부담을 철저한 계산으로 낮춰봅니다. 잔발로 박자 쪼개는 최두호. 모든 동작마다 카운터로 반응합니다. 뒷손에 집중하자 보다 다채롭게 앞손을 활용하고 특유의 전진마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묻지마 태클이 아니라면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2라운드. 진흙탕 싸움을 노려보지만 랜드웨어의 주먹이 허공을 가릅니다. 과거 빠른 반응을 위해 오픈가드를 사용했으나 커버링이 두터워진 최두호. 내구력과 커버링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랜드웨어. 머리까지 고정되어 있다 보니 타겟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요. 컵스완슨처럼 창의적인 옵션이 존재한다면 카운터 이후를 노려볼 수 있겠지만 투박한 스타일인 랜드웨어로서는 변수를 만들 만한 무기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클린치로 넘어가 보지만 되려 시원하게 날아가는 랜드웨어. 상체부터 확실하게 눌러놓는 최두호. 니실드가 올라가기 전에 마운트를 점령합니다. 암트라잉글을 등을 돌려 막아내지만 이로 인해 최악의 포지션에 잡혀버리고 다리까지 펴지면서 벼랑 끝까지 몰리고 마는데요. 급한 불을 꺼야 되는 랜드웨어가 살아남기 위해 모든 체력을 쏟아내지만 여유가 있는 최두호는 포지션만 유지하며 체력을 안배합니다. 다시 한번 테이크다운에 성공하면서 흐름을 완벽하게 장악하는 최두호. 발목 잡고 역으로 노려보지만 산소 탱크가 바닥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폐색이 짙어지는 랜드웨어. 이제는 변칙적인 타격이 아니라면 할 수 있는 전략이 없는데요. 과연 최후의 보루는 무엇일지 3라운드로 넘어갑니다. 시작과 동시에 휘둘러보지만 단발성 펀치로는 밸런스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인앤아웃으로 가뿐하게 흘려내는 최두호. 상대의 패턴을 확실하게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두호는 더 이상 타격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합니다. 안전벨트 그립을 흘려내고 그대로 사이드를 차지한 최두호는 레벨이 비슷하다면 웬만해선 불가능한 크루스픽스를 잡아내고 그라운드를 완벽하게 제압하면서 단 1%의 가능성도 허락치 않습니다. 그렇게 승기를 잡아가는 최두호. 크루스픽스를 내주는 순간 시합은 끝난 거나 다름이 없는데요.
결국 레프리가 개입하면서 최두호의 2경기 연속 피니시가 완성됩니다. 내용을 정리하자면 최두호 선수가 얼마나 높은 레벨에 있는지를, 그리고 정제된 구도가 주어진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스탠딩을 압도적으로 지배한 것이 경기 전체에 영향을 끼쳤는데요. 보통 어퍼컷의 경우 때리는 순간 공간이 열린다는 리스크와 짧은 사정거리 때문에 활용하기 꺼려지는 공격이지만, 라이트 훅이나 스트레이트로 뒷손에 신경쓰게 만들므로써 앞손 타이밍을 창출했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패턴을 섞어주자 랜드웨어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또한 어퍼컷과 따라오는 머리 위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머리를 가슴에서 뒤쪽으로 당김으로써 라이트를 흘림과 동시에 카운터 어퍼를 장렬했고, 아예 확실하게 붙음으로써 상대의 펀치 거리를 0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최두호 선수의 아름다운 테이크다운도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5대5 클린치에서 순간 중심을 치는 감각적인 움직임이나 바디락에서 덧거리로 이어지는 강렬한 장면이 등장했고, 이 모든 동작들이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스탠딩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였음에도 보다 MMA식으로 풀어간 것이 인상적으로 남았는데요. 이제는 스트라이커는 그래플링으로, 그래플러는 스트라이킹으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그렇게 폭주기관차 랜드웨어를 시동도 못 걸게끔 압살하며 자그마치 8년 만에 연승을 거머쥔 최두호. 그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같은 날 승리를 거둔 브라이스 미첼을 불러냈으며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두 선수의 대결이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패더급 랭킹 13위의 브라이스 미첼은 서브미션이 강한 그래플링 스타일로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에 최두호는 지구의 날이 있는 4월에 붙자고 도발했으며, 미첼 역시 팬들이 원한다면 화끈하게 받아주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그동안의 활약이 무색하게 커리어 최악의 패배를 맞이한 랜드웨어는 심판이 자신을 살렸다며 깨끗하게 패배를 인정했고, 일방적인 내용에 실망을 감추지 못했지만 다시 돌아올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돌아온 슈퍼보이 최두호 선수와 전진밖에 모르는 네이트 랜드웨어의 대결을 알아봤습니다. 타격 셋업, 전진으로 후속타를 방지하는 디테일, 물 흐르듯이 나오는 그래플링, 체력 안배와 집중력 등 최두호 선수의 MMA 커리어를 통틀어 가장 완벽한 시합이었고, 이 정도의 기량이라면 완벽한 부하를 넘어 한 단계 더 진화했다고 봐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첼과의 상성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랭킹 진입도 시간 문제로 보이는데요. 이제는 부상만 조심한다면 다시 한번 다크호스로 급부상할 것 같습니다. 그럼 2025년 최두호 선수의 대활약을 기대하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